안녕하십니까. 현민약수령 논술의 국어강사 홍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천대 약수령 논술 파인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쭉 공부해보던 계실 거고요. 이제 막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수령 논술을 공부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공부해왔던 친구들, 뭐 저랑 같이 공부했거나 또 다른 쪽에서 공부했거나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겠지만 이제 막 수능을 끝내고 뭐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막 공부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할까? 약수령 가천대는 어떻게 국어 나올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건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저는 지금 대치명인학원에서 약수령 논술 강사를 하고 있고요. 분당에서 국어학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듀윌 7급 피셋 언어논리 교수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논술, 국어 쪽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간략한 제 소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죠? 제 소개가 아니라 가천대 약수령 논술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궁금하시겠죠? 이렇게 보실 겁니다. 제가 살짝 빠져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세요. 가천대 약수령 논술의 출제 경향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천대 약수령 논술 국어시험은 결국 국문계는 국어가 9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실 거예요. 문항수가 달라요. 자연계는 6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1 국어과정 및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문법 영역이 EBS 수능 특강, 그죠?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하셨던 부분, 그리고 수능 완성을 토대로 출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나왔던 기출들을 분석해보면 대다수가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이 주로 나왔던 부분이고 주가 아니라 거의 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특강이 6 정도, 수능 완성이 4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중에서도 어느 파트를 보시게 되면 개념학습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 다 보셔야겠지만 이 개념학습 부분이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EBS 수능 특강의 개념학습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일 거고요. 일단 뒤에 가보시면 보실 겁니다. 뭘 보실 거냐면 문항별 문제 구성을 보실 겁니다. 인문계가 9문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계는 뭐가 되고 있었어요? 6번까지만 나와 있었죠.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1번 문항은 화법과 작문 거의 같아요. 화법 혹은 작문이 나오고 있었고요. 화법 따로 작문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화법이 나올 수도 있고 장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었어요. 문법의 차이가 되겠죠.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인문계는 문법이 출제된 데 반해서 자연계는 문법이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독수의 비중이 4문제, 문학의 비중이 3문제였었죠. 독수의 비중이 3문제, 문학의 비중이 2문제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뭐예요? 논술시험이죠. 약수령 논술시험, 논술시험이기 때문에 뭐 위주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냐면 독서 위주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러면 어떤 독서가 많이 출제될까요? 라고 또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고요. 문학은 그럼 어떤 영역이 출제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건데 보시게 되면 문학 및 독서 영역별 출제 비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학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된 게 현대 시가 되고 있었고요. 독서에서는 사회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사회지문은 자연계든 인문계든 공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현대시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문하고 과학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 총 6번의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6회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면서 첫 회, 두 번째, 즉 A형, B형 같은 경우가 인문 계열이고요. 나머지 뭐가 되고 C, D, E, F까지가 뭐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연계 계열이 되고 있었죠. 그중 항공대는 뭐 간호대나 컴공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문하고 과학하고가 섞여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문과 쪽은 인문계열은 인문하고 사회가 위주가 되고 사회하고 인문이 위주가 되는 거고요. 자연계 쪽은 사회하고 과학 위주대 때에 따라서는 인문이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자연계 쪽이 범위가 좀 넓다고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열 쪽에서 과학이 전혀 안 나오냐? 아니에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술 지문이 살짝 가미되고 있었던 부분들 따라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뭘 정리해 주셔야 되면 사회 지문, 인문 지문 있었죠?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면 특히 사회 지문은 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회 지문을 정리할 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제시문, 지문을 눈에 익혀야 됩니다. 왜냐? 뒤에 제가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어떻게 기출이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위주로 가시는 거고요. 문학은 현대시가 기본입니다. 현대시가 기본이 될 거고 현대소설, 즉 현대문학이 기본이 되고 그 뒤가 이제 고전시가 따라오는 부분들이 되겠죠. 앞서 문학에 대한 내용을 보셨어요. 앞서 문학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데 문학의 비중이 어쩌면 비문학보다 작죠. 여기 있었던 부분 이렇게 부분 됐죠. 여기 화법 작문, 화법 또는 작문, 문법, 독서를 전부 다 비문학으로 본다면 그쵸? 9문제 중에 그쵸. 6문제가 뭐가 되고 있었어요? 비문학 계열입니다. 3대 2 정도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되겠죠. 3대 2보다 2대 1이 맞나요? 역시 문과티를 저도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 뭐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맞습니다. 비중이 2대1 정도 비중이 되겠죠? 훨씬 높았던 부분이고요. 똑같이 얘도 뭐가 4문제, 2문제 이렇게 따지면 2대1 비중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 계열로 보시면 비문학, 전체적으로 비문학이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2대1 개념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뭘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독서 내용을 정말로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당연히 화법과 작문도 눈에 익힐 정도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학하고 독서하고 비중을 둔다면 조금 더 비중이 둔다면 독서 쪽에 전체적인 비중은 좀 높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될 거고요. 가천역 약수령 논술 국어 대비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보셔야 될 건데요. 가장 기본은 입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맞아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강좌가 또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했던 부분이냐면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내용만 가지고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 제공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강의만 저희만 듣는다고 다 끝나는 부분은 아니죠. 되게 돌아가셔서 뭐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특히 수능 특강부터 유념하게, 특히 개념학습부터 뭐 하고 있었던 부분이야?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머릿속에 익혀야 되는 부분. 밑에 있는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에요. 눈에 익히라는 겁니다. 왜 익히냐면 찾아가기가 좀 더 쉽게 확인하고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지역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보기까지 자 뭐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뭘 나타내요? 보기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이 보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수능 문제의 보기가 실제 시험의 보기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있습니다. 됐죠? 사실 기출이 가장 큰 뭐예요? 교범과 같은 것들이에요. 기출을 토대로 어떻게 유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문제 출제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 이건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가천대 약식의 국어는 오픈북 형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제시문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게 뭐가 되고 있었어요? 가천대학교 약수령 논술 국어시험의 특징 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제시문을 보면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천대 약수령 논술 국어는 누구든지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인문계에서 9문제, 자연계에서 6문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96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96 프로젝트가 뭐가 되냐면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인문계를 9개, 자연계 6개 받자 96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가천대 약수령 논술에서 국어를 다 맞게 되면 수학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비중을 더 두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이 물론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의 지식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 거지만 국어는 머릿속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픈문 형식으로 뭐가 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쵸? 글에 써져 있는 걸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추출되는 건지 이제 보실 거예요. 발문의 키워드를 파악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묻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시문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면 답이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자, 제가 기출 대표 문제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모르면 답하죠. 되게 길어 보이죠? 여기서 발문부터 가보세요. 발문이 뭐였었어요? 보기는 가의 클라크와 나의 빈바베르크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의 일부래요. 보기에 1, 2에 들어갈 말을 어디서 제시문에서 뭐라고 찾아? 이거잖아요. 찾으란 내용은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라 글 속에 있는 걸 추출해내라고, 뽑아내라고. 그러면 확인하고 보시면 되겠죠. 쓰시오. 뭐였었어? 근거가 있죠. 공통점 이자 성립의 근거가 우회 생산인데 중요한 건 뭐야? 우회 생산도 측정을 위한 척도가 무엇이냐? 그럼 이 글에서 파악할 건 뭐야? 제시물의 찻대. 공통점은 이미 나왔는데 차이점을 찾으라면서요. 차이점 찾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우회 생산도 측정의 척도를 찾재요. 자, 가볼까요? 척도 찾아볼까요? 고전학파는 쭉 읽습니다. 애덤 스미스 급격히 성의 경제 밑으로 봐서 이견자고 창출한 이자가 경제 참여자에게 이익을 했을 가능성이 인식됐대요. 이러한 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학 클라크는 자본주의 우회 생산이래. 우회 생산이 있대요. 됐죠? 우회 생산에서 이자의 성립의 근거를 찾고 있죠? 근데 아까 문제가 뭐였었어요? 이자 우회 생산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우회 생산도가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기준점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죠? 기준점이 무엇이냐라는 내용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예컨대 뒤에 가시죠. 맨솔을 사용해 매일 3마리의 생선을 잡는 어부가 어서이나 어망을 구입해서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생선을 어획하는 거래요. 이러한 우회 생산을 계속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또한 그는 우회 생산도가 클수록 생산량의 증가를 주장하며 우회 생산도는 나오죠. 자본재 한계의 생산량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대요.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뭐가 되고 있었어요? 척도야. 그죠? 측정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다시 밑에 빈바베르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쭉 보시면서 여기 있네요. 그는 우회 생산을 측정,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가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었냐면 뒤에서 묻는 문제의 측정, 그죠? 측정. 여기도 뭐야? 측정. 그러면서 뭐가 되고 있었어요? 평균 생산기간 보이세요? 평균 생산기간 그리고 뭘 제시하고 척도. 그럼 뭐예요? 그쵸? 어떻게 문제가 꾸려지는지 알면 답을 찾아갈 수가 있죠. 여기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우회 생산도 측정을 위한 척도. 거의 그대로 뭐가 나왔던 부분이었었어요. 답이 나왔네요. 우회 생산도를 측정, 평균 생산기간이라는 척도. 여기 썼던 뭐가 되고 있었어요? 자본재 한계 생산의 측정. 이게 답이었었어요. 뭐에 답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냐면 1번과 2번의 답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여기요. 자본재 한계 생산량 그리고 평균 생산 기간이요. 됐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뭐가 되고 있었어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요. 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됐죠?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시문 속에서 그 내용을 뽑아 추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어요?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도 뭐 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익힐 수가 있었던 부분이야. 단 전제는 뭐가 돼야 돼요? EBS 내용을 충분히 더 숙지했으면 훨씬 더 시간적인 면에서 전략도 될 거고 이해 면에서도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사실 일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충실히 공부하면서 파이널 특강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숙지하시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요령을 알아간다면 누구나 다 뭐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죠? 9-6 프로젝트 됐죠? 96 프로젝트 다 마칠 수 있어요. 됐죠? 이 내용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작년도입니다. 2023학년도 가천대 약식질 4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시문 속의 내용을 찾아서 답안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오픈북, 다시 한번 오픈북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빠르게 찾아가느냐, 이 내용만 보시게 되면 충분히 누구라도 뭐라고요? 그룹 프로젝트 다 마칠 수 있는 것이 뭐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가천대 약수령 논술의 국어가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EBS 마지막 할 거는 이제 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EBS 교재를 바탕으로 또 스스로 또 문제를 또 만들어 보는 거죠. 중심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는 부분들이 되고 있었으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내용인지 구분하시면 훨씬 더 편해지실 부분이 되겠죠. 훨씬 더 그룹 프로젝트에 다가가시는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학은 어쨌든 기본 개념, 뭐 시점 같은 것도 정확하게 주제와 형식을 결국 뭐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되는 부분. 가장 중심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회지문의 경우에 중심 화제를 분류하거나 대조하고 있었던 것은 뭐에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었으니까 명확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 과학지문은 내용의 원리, 과학지문은 어디서 원리죠? 비례, 반비례, 관계 등을 출제하고 있었고요. 화법과 작문 역시 그대로 EBS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읽고 문법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죠 문과 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A형, B형 됐죠. A형, B형인데 의문만 나왔어요. 의문의 변동이 가장 기초고 그리고 1학년 과정에 뭐가 들어있어요? 중세국어, 국어의 역사가 들어있으니 올해는 국어의 역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실 거고요. 가천대 약식 논술 국어는 가천대 합격을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맞습니다. 구륙 프로젝트요. 문과는 9, 이과는 6. 구륙 프로젝트라요. 무슨 얘기야? 누구나 다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에서 점수를 확보해야 수학에 대한 부담을 절대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끝났어요. 아시안게임 같은 게 운동선수죠. 기초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결승에 가서 우승할 수가 없어요. 예선전을 치르고 올라오면서 뭐가 되고 있어서 체력이 고갈되면 절대적으로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국어 과목이, 약수령 논술의 가천대 약수령의 국어 과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장 기초 체력. 보세요. 96 됐죠? 96 프로젝트가 하게 되면 합격선을 분명히 보셨잖아요. 작년에. 그죠? 작년에 합격선을 보셨으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얼마나만 수학에 플러스가 알파 되는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플러스가 알파 되는지 분명히 아실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면서 뭐 하셔야 돼요? 그죠? 뭐 하셔야 돼요? 그죠? 훨씬 더 부담이 줄면서 여러분이 합격에 근접하고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파이널 정리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통해서 가천대 약식 국어 논술 국어는, 약수령 논술 국어는 만점 뭐라고요? 그렇죠. 96 프로젝트라고 알겠죠. 96 프로젝트 됐죠. 96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을 공부해서 인도해 드릴 겁니다. 됐죠. 제가 파이널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96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동안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파이널 때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는 본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